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마 누군가는 음식을 먹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기준으로 생산되는지 한 번이라도 정확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네 식당에서 원산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처럼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원산지 표기제 폐지 논의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특히 중국산 식재료에 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지 공포나 선동 없이 팩트와 구조만으로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산지 표기제는 왜 존재할까요? 원산지 표기제의 목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은 음식이라도 어디서 생산되느냐에 따라 위생 기준이 다르고 농약과 항생제 사용 기준이 다르고 유통과 보관 과정도 달라집니다. 원산지 표기는 이건 위험하니 먹지 마라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그저 이 정보는 공개하겠다 선택은 당신 몫이다 라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 제도 덕분에 소비자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국내산을 선택할 수 있고 조금 저렴한 수입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제도가 사라지려 할까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 소상공인의 행정 부담이 크다. 이미 안전관리가 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주장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라질 때 어떤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지는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 소비자의 판단 기준이 사라집니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가격만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싼 음식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왜 싼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원산지가 표시돼 있을 때는 이건 수입산이구나, 이건 국내산이라 조금 비싸구나 라는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사라지면 소비자는 더 이상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선택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보가 차단된 상태의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정직한 업장이 손해를 봅니다.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자는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가 그 차이를 원산지 표시를 통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기가 사라지면 국내산을 쓰는 업장과 저가 수입산을 쓰는 업장은 소비자 눈에는 똑같아집니다. 결국 시장 가장 싼 재료를 쓰는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이것이 바로 원산지 표기제 폐지가 만드는 시장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 문제, 사후 단속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가 검사하지 않나? 문제 있으면 걸러내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입식품을 100% 전수 검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도 대부분은 샘플 검사 위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사라지면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은 대부분 사후입니다. 이미 유통되고, 이미 판매되고, 이미 소비자가 먹은 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산 식재료는 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까요? 먼저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중국산은 위험. 이런 단순한 이분법은 사실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관리된 중국산 식재료도 있고 문제없이 유통되는 제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구조는 팩트로 존재합니다. 팩트 하나, 규모가 크다는 것은 편차도 크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이 말은 곧 생산시설과 업체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뜻입니다. 관리 주체가 많고 지역별 경제 수준이 다르며 위생 기준과 단속 강도도 제각각입니다. 즉, 어디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품질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팩트 2. 수입식품 안전 문제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금속 검출,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통관 불허, 반송, 폐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소문도 괴담도 아닙니다. 공식 행정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팩트 셋. 기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의 식품 안전 기준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비교적 엄격한 편입니다. 반면 중국은 지역별 기준과 관리 수준의 차이가 큽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 차이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기는 사실상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정보를 숨긴 채 믿고 먹어라 라고 말하는 구조는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은 소비자가 하게 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만약 원산지 표기제가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선택 기준은 사실상 하나로 줄어듭니다. 가격.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생산됐는지,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싸니까 고르는 사회. 이게 과연 선진적인 소비 구조일까요? 어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른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안 갈래. 이 음식은 안 먹을래. 하지만 아이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급식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 급식, 어린이집 급식에서 오늘 우리 아이가 먹은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부모는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알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급식이 더 위험한 이유. 첫째, 대량 저가 구조. 급식은 한 끼 예산이 정해져 있고 수백 명에서 수천 명 분량을 한 번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가 수입 식재료가 우선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식당은 먹지 않아도 되고 배달은 메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식은 그냥 먹어야 하는 음식입니다. 원산지 정보가 제한되면 부모는 사후에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장기 노출 위험. 아이들은 성장기 면역 체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호르몬과 내분비계는 매우 민감합니다. 일량이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성인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급식은 괜찮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확실히 안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원산지 표기 완화가 의미하는 원산지 표기가 약해지면 급식표에는 수입산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거나 아예 표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는 확인할 수단을 잃게 됩니다. 결국 급식 안전의 책임이 제도에서 가정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정치도 이념도 아닙니다. 중국 혐오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이들 문제입니다. 원산지 표기제는 주제가 아닙니다. 원산지 표기제는 불신을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원산지를 알 권리,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문제일수록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공포 없이 팩트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